제 이름은 데이비드 밀러. 국제 정세와 사회 현상을 취재하는 미국인 기자입니다. 최근 제 레이더망에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바로 2025년 7월 일본 대재앙설과 그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기현상들입니다. 시작은 한 일본 만화가의 예지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국경을 초월한 불안감을 조성하며 뜻밖의 한국행 러시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는 소식에 저는 즉각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홍콩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었습니다. 현지 유명 풍수사가 문제의 만화 내가 본 미래를 언급하며 올여름 일본의 지진 위험을 경고하자 홍콩인들의 일본 여행 취소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급기야 그레이터 베이 항공과 같은 항공사들이 일본 일부 노선 운항을 축소하기에 이르렀죠.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불안감이 단순한 일본 여행 기피를 넘어 안전한 한국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벌써부터 일본의 지진 위험을 피해 한국으로의 피신 여행을 계획하거나 심지어 이주까지 고려하는 외국인들과 일본인들의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2025년 7월, 그 전에 한국으로 라는 자극적인 문구까지 등장할 정도였죠. 만화책 한 권에서 시작된 예언이 어떻게 이토록 강력한 파급력을 가지며 심지어 특정 국가로의 피난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이 기현상의 중심에 있는 예언의 실체와 그것이 촉발한 사람들의 불안, 심리, 그리고 왜 하필 한국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지 그 이유를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이 기묘한 한국행 소동은 단순한 가십을 넘어 현대 사회의 불안과 정보 확산 방식을 보여주는 하나의 렌즈가 될 수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소문의 진원지는 일본 만화가 타츠키 료시의 내가 본 미래라는 작품입니다. 작가가 꿈에서 일본에 거대한 해일이 닥치는 것을 봤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만화가 특별한 이유는 작가가 과거 1999년 출간된 책에서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예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후 해석의 여지가 다분하지만 이러한 적중 사례는 2025년 7월 대재앙 예언에 대한 믿음을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유튜브라는 강력한 확산 도구를 통해 국경을 넘나들었습니다. NHK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7월 일본 관련 일본어 동영상만 1,400편 이상, 조회수 1억 회를 넘겼으며 중국어 번체자 영상 역시 220편 이상, 5,2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영상들은 대부분 자극적인 편집과 함께 살아남으려면 일본을 떠나라, 안전지대는 어디인가와 같은 불안감을 극대화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러한 영상들의 댓글이나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지금이라도 한국 비자를 알아봐야겠다, 일본보다 지진 안전지대인 한국으로 이민 가고 싶다는 일본인들의 반응과 가족들과 함께 잠시 한국으로 피신 여행을 가야겠다는 외국인들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안전한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이 불안감 속에서 하나의 탈출구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공포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이지 않는 위협 앞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안전한 곳을 찾기 시작했고 그 화살표가 한국을 향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한국이 이들의 피난처 혹은 안전지대로 급부상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몇 가지 주요 요인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리적 근접성과 상대적인 안전 인식입니다.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도 역사적으로 일본만큼 파괴적인 지진, 피해를 겪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불의 고리에 위치한 일본의 지진 위험은 상식이지만 한국은 그보다는 덜 위험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것이죠. 둘째는 K컬처의 영향력과 높아진 국가 이미지입니다. BTS, 오징어 게임 등으로 대표되는 한류 열풍은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전 세계에 심어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적 호감을 넘어 발전되고 현대적인 국가라는 인식으로 이어졌고 위기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신뢰감을 주는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는 한국의 IT 기술력과 위기 대응 시스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보여준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 검사나 IT 기반 역학조사 등은 국제적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이러한 기억들이 한국이라면 뭔가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품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비록 이번 지진 예언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넷째는 일부 예언 해석가들의 한국 안전론 주장입니다. 일부 유튜버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일본이 재앙을 맞이할 때 한국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거나
오히려 발전의 기회를 맞이할 것이라는 식의 주장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불안에 휩싸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주장이 일종의 희망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안전한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되고 불안감에 휩싸인 이들의 시선이 한국으로 향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불안감과 움직임에 더해 공식적인 기관의 발표는 더욱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주일 중국 대사관이 지난 6월 14일 홈페이지에 일본 내 중국인들에게 지진 피해 주의와 함께 부동산 구입, 신중 검토를 권고하는 공지를 올린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단순한 안전 공지를 넘어 일본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우려 표명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역시 일본은 위험하다는 인식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중국 대사관이 일본 정부의 난카이 해곡 대지진 피해 추정치 최대 29만 8천 명 사망, 2,900조 원 경제 피해까지 상세히 언급한 것은 이러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중국인들은 물론 다른 국적의 외국인들과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중국 정부까지 저렇게 나오는데 뭔가 있는 것 아니냐. 정말 일본을 떠나야 하나? 한국이 답인가? 와 같은 반응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안전한 한국으로의 피신을 고려하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리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마치 권위 있는 기관이 예언의 신빙성을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면서 사람들의 불안은 더욱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였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역시 일본에서 대지진으로 30만 명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일본 정부 보고서를 비중 있게 보도하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환기했습니다. 물론 이 기사는 과학적 보고서에 근거한 것이지만 시기적으로 2025년 7월 예언과 맞물리면서 사람들의 불안감을 더욱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 이후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일본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예언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반응과 함께 이런 상황이라면 단기적으로라도 한국으로 대피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일본 친구가 진지하게 한국 임시 거주를 알아보고 있다는 등의 글들이 더욱 활발하게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한국이 자연스럽게 대안으로 거론되는 양상입니다. 예언에서 시작된 공포가 과학적 보고서와 결합하고 여기에 안전한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덧씌워지면서 기묘한 피난 담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적인 언론의 보도는 개인적인 불안감을 넘어 이 문제가 공론의 장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고 한국행은 더 이상 음지의 이야기가 아닌 진지하게 고려할 만한 선택지 중 하나로 부상하는 듯했습니다. 물론 일본 기상청은 현재 과학으로 특정 시기와 장소, 규모의 지진을 예언할 수 없다고 일축하며 재난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역시 난카이 해곡 대지진 발생 확률 30년 내 80%를 인지하고 방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망자 80%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대응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학적 반론과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5년 7월이라는 특정 시점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혹시 모르니 일단 안전한 한국으로 가자는 속삭임은 쉽게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큰 재난을 경험했던 일본인들이나 자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불신을 가진 일부 외국인들에게는 예언이 주는 심리적 압박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전한 한국은 마치 암흑 속 한 줄기 빛처럼 혹은 최소한의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플랜 B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항공권 예매 문의나 단기 체류, 비자 발급 문의가 실제로 늘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까지 돌면서 이러한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과학을 믿어야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라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죠. 이러한 한국 피신설 혹은 한국행 러시 조짐의 배경에는 인간의 본능적인 불안, 심리와 현대 미디어의 파급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재앙에 대한 공포는 안전한 곳으로 가고 싶다는 원초적인 욕구를 자극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같은 소셜 미디어는 이러한 불안감을 먹이 삼아 자극적인 콘텐츠를 생산하고 확산시키며 일본은 위험하니 한국으로 가야 한다는 식의 주장에 힘을 실어줍니다.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노출시키고 이는 일종의 확증 편향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언론 역시 이러한 현상을 다루면서 신중해야 합니다. 단순한 흥미 위주로 한국 피신설을 과장하거나 자극적으로 보도할 경우 의도치 않게 불안감을 더욱 조장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편견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 있는 사람들의 진짜 불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한국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함께 과학적인 정보와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미디어는 공포의 확성기가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을 돕는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한국행 러시는 어느 정도 현실화되고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대규모의 이동이나 공식적인 통계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대부분 온라인상의 담론이나 개인적인 계획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 자체가 이전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현상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일부 여행사나 유학원 등에서는 일본 거주자들의 한국 관련 문의가 소폭 증가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하지만 이것이 러시라고 불릴 정도의 규모인지는 미지수입니다. 오히려 일부 미디어나 유튜버들이 이러한 현상을 과장하여 공포 마케팅에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이동 규모보다는 이러한 담론 자체가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일본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한국이 상대적인 안전지대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실제 러시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양국 관계나 관광 패턴에 미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한국행 러시 조짐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항공 및 여행업계 관계자, 그리고 실제 한국행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시도하며 취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소동 속에서 일본 정부는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비과학적인 예언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 존재하는 지진 위험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의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른 피해 최소화 목표를 설정하며 구체적인 방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언과는 별개로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당연한 책무입니다. 하지만 2025년 7월이라는 특정 시점이 명시된 예언이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정부의 이러한 노력들이 마치 예언의 실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왜곡되어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과학적인 대비를 독려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공포 확산을 막아야 하는 일본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이번 예언 소동은 일본 사회 전체에 재난 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혼란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 두 가지 과제를 어떻게 균형 있게 풀어나갈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2025년 7월 일본 대재앙설과 그로 인한 한국행 러시 조짐. 이 기묘한 현상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예언은 현실이 될 것인가? 불안에 휩싸인 사람들이 선택하는 한국행은 합리적인 판단일까?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패닉일까? 분명한 것은 과학적으로 특정 시점의 재앙을 예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불안감은 실제하며 그 불안감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현상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안전한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이러한 불안감의 해소처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은 한국 사회에 대한 외부의 인식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쌓아온 긍정적인 이미지에 예기치 않은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예언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한국행을 고려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실제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상을 통해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와 재난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 그리고 미디어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 예언에 휩쓸리기보다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냉철한 판단과 실질적인 대비만이 미지의 공포 앞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이 기묘한 한국행 소동의 향방을 계속 주시하며 그 이면에 담긴 진실을 추적해 나갈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